오늘은 3등급 해결사는 세계관에서 살만한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루세트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자, 이 친구에게 3등급 해결사에 걸맞는 실력과 지위를 주겠습니다. 루세트씨 당연히 돈이죠. 엔케팔린 한 박스 살 돈만 주시면 거래는 끝입니다. 계약한 사람도 매우 좋아하니 이제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3등급 해결사는 자격증으로 승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도시에서도 상당히 강한 축에 속합니다. 둥지에서 사무소를 꾸릴 수 있고 밑에 번지르한 4등급 해결사도 부하로 둘 수 있습니다. 5등급은 인턴으로 쓸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의 루세트 씨는 직접 일하는 게 싫었나 봅니다. 5등급 부하를 여러 명 고용하고 의뢰를 맡겼나 보네요. 이럼 수수료만 좀 받는 게 끝일 텐데요. 부하 직원의 불만도 강할 거예요. 고등급 의뢰로 퍼센트 이윤을 벌 수 없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사무소 평판이 낮아져서 4등급 해결사는 여기에 오지도 않았군요. 뒷골목 기준에서는 말이겠죠. 자, 루세트씨 사무소 월세가 왔네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공방장비 대여금까지 포함돼서 왔네요. 뒷골목에서 큰 돈과 둥지에서 큰 돈은 가치가 다르답니다. 도시계당 의뢰 10% 정도 받았고 의뢰를 하다 죽은 사람이 되고 있으니 계약서에 있는 사망 위로금도 보내야겠군요. 이런 계약사무소도 무시하고 계약을 한 모양이군요. 다음에는 계약사무소를 거쳐서 계약하시라고요. 여튼 남은 금액은 80% 정도가 남았네요. 자, 이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도시 질병급 의뢰를 해결하거나 도시 전설급 의뢰를 3개 해결하면 되겠네요. 너무 걱정할 건 없답니다. 루세트는 3등급 해결사, 무려 도시의 밤을 혼자서 버틸 정도로 강력한 해결사라고요. 단 돈이 급하니까 의뢰를 뭘 하건 혼자 해야겠네요. 당신과 소속 해결사들의 관계는 야생동물과 먹이 주는 사람 정도의 관계예요. 즉 이득이 안 된다면 서로 빠빠이 할 사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의뢰를 시작해볼까요? 오, 축하해요 루세트씨. 도시괴담 의뢰를 한 가지 해냈군요. 보통 수일이 걸리는 게 정상인 의뢰를 하루 만에. 재능이 있는걸요? 3등급 해결사답게 하루 만에 격파한 것은 축하하다만 앞으로 2개는 더 해야 둥지에서 쫓겨나지는 않을 거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루세트. 이제 도시질병 의뢰를 해치우러 가볼까요? 제가 이야기를 안 했네요. 가끔 도시 질병 중에서도 도시 악몽 이상의 위력을 내는 뒤틀림도 존재한답니다. 이번에는 운이 안 좋았네요. 우리 엔케팔린 한 박스 정산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다시 행복한 3등급 해결사의 인생을 즐겨볼까요? 맞아요. 저는 귤멍이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여튼 루세트는 사무소 운영은 끔찍하게 못하니 이번에는 고등급 해결사 사무소에 들어가 봅시다. 3등급 해결사 정도면 1등급 해결사 사무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돈도 크게 줄 테니까 그닥 나쁜 선택은 아니죠. 게다가 저번 같은 일도 1등급 해결사 정도면 해결이 가능하니 죽을 일도 그닥 없을 테니까 말이죠. 일이 꽤 잘 맞나 보네요. 돈도 꽤나 모인 것 같고 조만간 빚을 다 갚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맞아요. 3등급 해결사도 마냥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니랍니다. 차라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날개를 들어가는 게 낫죠. 루세트 누가 부르네요? 사무소장인가봐요. 무슨 이야기를 듣고 왔나요? 아이고야, 이번에도 빚을 받기는 힘들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강력한 혈기들은 세계관에서 살만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루세트는 빚진 10억을 갚기 위해 루세트로 테스트해보죠. 그래서 오늘은 강력한 혈기로 변화시켜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아니죠, 루세트. 장로의 버금가는 강력한 혈기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목숨이 하나뿐이랍니다. 강력하니까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마다 빚이 더 추가되는데 이 정도면 신사적인 편 아닐까요? 루세트가 혈기가 될 동안 가볍게 혈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혈기는 품은 세계관에서 상당히 강한 존재입니다. 늙거나 잘 죽지도 않고 음식을 탐하지도 않는 존재입니다. 게다가 혈기마다 피를 무기화하는 능력이 다르며 그 무기화하는 능력은 매우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능력 베이스로 고등급 해결사는 물론 날개의 고위직 속에서도 숨어있죠. 보통은 가문을 형성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는 편인데 우리의 루세트는 권속을 늘릴 생각이 없어 보이는군요. 우리의 루세트는 이번에는 안전하게 살려고 했네요. 뒷골목에서 사무소를 꾸렸고 무상으로 주변의 쥐와 손가락의 하청들을 몰아내버려서 뒷골목 주민의 지지를 얻어냈군요. 맞네요. 평판이 상당히 좋아요. 뒷골목에서 붉은 해결사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네요. 흑운회 또한 루세트 때문에 세금을 걷지 못해 엄지가 회의를 시작했고요. 하나협회에서는 1등급 해결사 승급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승승장구하고 있군요. 마을 주민까지 사무소에 와서 직접 혈액팩까지 주다니. 루세트,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걸지도 모르겠네요. 루세트, 무슨 일이 있었나요? 루세트, 차라리 쥐들이라도 잡아먹는 게 어때요? 그렇게 참기만 하다가는 욕망이 폭발해버려서 피사 혈기꼴이 날지도 모른다고요. 그렇게 꾹꾹 참다가는 루세트, 지금 눈빛이 마치 루세트, 루세트가 제정신을 유지하기가 좀 힘들어 보이네요. 무슨 꿈을 꾸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 좀 불안한데요. 그리고 애초에 혈기가 잠을 잘 필요가 없을 텐데요. 애초에 자는 게 가능했던가요? 그럼 이건 루세트, 루세트 기억 안 나요? 이미지 관리하려고 손가락과 뒷세계 세력에게 손을 댔던 거 수습할 수 없을 거예요. 이미 목격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곧 혈기 사냥꾼들이 올 거예요. 뒷골목에서 많은 사람들을 피주머니로 만들었으니 도시 전설급은 바로 등록되게 생겼네요. 루세트, 어떤 이들은 이 세계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악당의 역할을 부여받기도 해요. 엘레나도 그랬었고 돈키호테도 그랬었죠. 아직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다가오는 수많은 해결사를 죽이고 뒷골목에 쳐들어가 닥치는 대로 잡아먹고 약탈하는 거죠. 그 장비를 노역해서 팔아버리면서 빚을 갚아가는 거예요. 혈기 사냥꾼들이 사무실 문턱까지 왔는데요. 그러면은 그래요. 그럼 잘 자요, 루세트. 오늘은 흑운회에 들어가면 세계관에서 살만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10억을 빚진 루세트. 루세트가 흑운회에 입단하고 있을 동안 흑운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흑운회는 품은 세계관에서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조직입니다.
엄지의 하위 조직이자 도시에서 검에 자신 있는 자들이 모인 조직입니다. 상위인 엄지보다는 확실히 약하지만 많은 곳에서 발을 넓히고 세금을 뜯으며 엄지의 업무를 맡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즉 돈을 만지기엔 그닥 나쁘지 않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의 루세트는 역시 요직이 아니면 성에 차지 않는 모양이군요. 마침 해당 지부의 부조장이 와카슈와 보저들을 착취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과한 수금을 요청했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꽤 험하게 굴었던 모양이네요. 게다가 이걸 상부나 다른 지부에 보고를 하려고 하면 밑에 있는 끈아풀이 신고에 처리해서 입단속까지. 저보다 나쁜 녀석인데요. 그새 또 한 명이 죽게 생겼군요. 이런, 완전 꽉 잡고 있었네요. 저 친구는 이제 죽게 생겼는걸요? 이런, 저희가 흑운회를 소개할 동안 루세트가 활동을 하면서 친구를 사귄 모양이네요. 이런, 겨우 이런 것 때문에 부조장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걸리면... 이런, 행동력 하나는 정말 빠르네요. 일개 폭력 조직 주제에 의리는 있는 모양이네요. 루세트, 이제 어떻게 빚을 갚을 생각이죠? 물론 이자가 붙는 건 아니지만 이랬다간 루세트가 할머니가 될 쯤에 갚게 될 거라고요? 어라? 루세트, 방에 누가 왔는데요? 토라의 아이디어는 이렇군요. 보호세를 받는 사람 중 일부는 둥지와 물건을 교류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보호세를 걷는 대신 약물을 둥지에 몰래 반입시키는 겁니다. 약물이 금지인 둥지에서는 꽤나 큰 금액을 받게 될 테니까 유통원에게 돈을 뿌려 입을 닫게 하고 루세트는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둥지 내 검열관에게도 돈을 뿌려 입을 닫게 해 걸릴 수 없게 입단속까지. 거부한다면 감히 루세트가 검열관을 둥지에서 죽일 순 없으나 검열관이 뒷골목으로는 움직일 수 없을 테니 나름 영리한 작전이네요. 게다가 엄지 산하의 조직이니 엄지의 이름값도 있고 말이에요. 루세트는 바로 작전을 이행합니다. 돈은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조직원에게도 돈을 뿌려 입단속을 하고 있네요. 뭐 윈윈이다 이건가요? 이제 빚을 갚을 수 있겠는걸요?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데요. 바퀴뼈에 소라... 세상에... 글쎄요. 지금 돈을 갚지 않고 10억 원을 없애버린다면 토라가 죽는 일은 생기지 않을 거예요. 억지로 나타난 당신 대신 부조장이 될 것이고 이 일도 없는 일이 되겠죠? 오늘은 흑수로 살면 도시에서 살기 편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루세트를 흑수로 만들어보죠. 루세트가 흑수가 될 동안에 흑수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흑수는 홍원의 특수부대이자 용병으로 홍원의 주력 무력 수단입니다. 앞에서 루세트가 말한 듯이 자유의지를 박탈당하며
주인이 갖고 있는 재갈의 수만큼 해당 흙수를 부려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홍원의 유력 가문의 자제들은 재갈이 많아 거진 무한적으로 부려먹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죠. 보수에 대한 말은 딱히 없었으나 날개의 무력 집단이니 월급을 꽤 두둑히 준다고 잡겠습니다. 그래봤자 자유의지를 박탈당한 존재들이라 돈을 쓸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런 흙수들도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데 다량의 재갈을 소모해서 해당 흙수를 자유롭게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례는 극소수니 기대하면 안 되겠지만요. 루세트는 흙수 묘가 되었습니다. 나름 흙수원이 잘 먹혀들었는지 필두가 된 모양이네요. 루세트는 본인이 특별하기 때문에 돈을 어느 정도 모은 후 자신의 주인을 구워 삶아서 어찌저찌 풀려날 생각인가 봅니다. 그게 될까요? 흙수 중에서 풀려난 사람은 극소수라고요. 그래요. 그럼 힘내봐요, 루세트. 루세트의 주인은 여러 번 바뀌었어요. 주로 자신의 그릇을 넘는 야심을 갖고 있다가 암살당했죠. 이번 주인은 사시 가문의 은자라는 사람이네요. 신기하네요. 흙수한테 이름을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나요? 은자는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100원보다는 밖을 다녔으며 제적일에 죽을 사람들을 구제해줬죠. 생기를 잃었던 사람들이 희망을 품는 모습을 보며 은자는 그냥 웃었어요. 고아원부터 손가락에 위험이 닿는 사람들을 은자가 모두 구제해줬죠. 사람들은 모두 그가 홍원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지만 어쩌겠어요. 홍원의 주인은 그런 식으로 정해지지 않으니까요. 루세트는 지금 빛을 떠나 은자에게 반했나 보군요. 돈 생각은 이미 잊어버린 지 꽤 된 것 같아요. 보통 녀석이 아닌데요. 이거 참 분위기가 평소와는 다르긴 하네요. 이후 루세트를 해방하고 은자는 재갈 소유권이 줄어들어 흙수를 다룰 수 없어 100원원 내에서 세간은 매우 나약해졌고 모두가 가주가 될 인재는 아니라고 평가했죠. 하지만 은자는 가주대전에 나섰어요. 그 옆에는 누룽환을 최소치로 복용한 전필두 루세트가 함께했고 그래도 꽤 약술 취급을 받았지만 뛰어난 지략과 루세트의 무력을 합쳐 동전을 모았고 루세트의 한계에 다다를 즈음 가주대전에 승리하게 되었죠. 철암사에 다다를 때에는 루세트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분명 수많은 경쟁자들의 자객이 달려들어야 정상인데 아무도 은자에게 달려들지 않았죠. 철암사의 선인들이 은자를 반갑게 마주하며 승계식을 하려는 순간 모든 것은 보옥의 계략이었습니다. 은자의 선행을 보고 감명받은 보옥이 무혈입성을 노리게 되었고 철암사에서는 가주 승계식이 일어난 줄 알았기에 아무도 밖에서는 이 혁명이 일어난 줄 몰랐죠. 루세트는 이후 은자를 통해 빛을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보옥과 은자가 이후 날개전쟁으로 의견이 달라 서로 다투게 되었는데 루세트는 자유를 얻었지만 더 큰 고민이 남았죠. 행복하려나요?